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강승연님 사연인데요. 혜린님과 지수님이랑 상황극을 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게스트분이 두 분이니까 지수님이 한번 상황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연자님 역할을 지수님이 해주시고요. 그럼 혜린님 혹시 남자친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남자친구 역할 했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같이 연기를 해야 되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목소리부터 바뀌었군요. 그럼 제가 큐 하면 시작해 주시면 돼요. 큐. 우리 자주 봤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아니, 알잖아, 다. 너도 나 바쁜 거. 아니, 그래도 나는 얼굴을 봐야지 사랑을 느낀다니까? 노력하고 있잖아. 여기까지 할게요. 두 분 뭔가 아무것도 안 맞춰봤는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재밌었어요, 순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감정 몰입을 하셨던 거군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사연을 한번 소개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는 1년 된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이 감정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보내요. 저는 26살이고 이번 연애가 세 번째고요. 저는 남자친구랑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지금 연애는 많이 봤을 때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봐요. 그럼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3번이 많다 적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테고 뭐 나이에 따라 다르니까 두 분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줘요. 3번은 어떤가요?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상대방이 학생이면 그냥 딱 적절한 것 같아요. 학생이었을 때는 조금 만나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네. 근데 일 끝나고 만나는 거는 퇴근하고 가야 되고 네. 뭐 주말에 연속 이틀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3번 채우려면. 혜린님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봐야 3번 정도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2번 정도가 좀 적당하게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평일에 한번 보고 주말에 한번 보면 가장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건 사연자님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도 바쁘고 남자친구도 바쁘면 못 본 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만났어도 내일 또 보고 밥은 못 먹어도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아마 이게 승현님이 조금 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남자친구랑 만났었을 때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데이트 횟수가 늘어났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랑 말하고 싶은 것보다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연락하면 남자친구가 다른 일 있다고 해서 못 본 적이 많아요. 당일에 바로 보자고 한 것도 있는데 남자친구를 이해하면서 때로는 뒤숭숭해요. 혹시 두 분은 당일날 보자 그러면 어때요? 1시간 후에 보자 뭐 이런 거. 일 끝나는 시간을 알거나 뭔가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면 끝나는 걸 남자친구 알 거 아니에요. 네. 1시간 뒤에 보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말을 안 하고 불쑥 찾아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와도 나는 오히려 기분이 나쁜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사랑받는 혜린님 기분이 어때요? 될 다른 생각이에요? 네. 저는 말을 하고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말을 내가 하고 와야지.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 그러니까 모습 내 보여주기 모습에 싫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뭐 이런 비 오는 날 갑자기 뭔가 일 끝나서 맞아 나 너희 회사 앞이야 이러면 안 되는군요. 안 돼. 근데 마음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은 어쨌든.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남자친구에게 한번 솔직하게 말했어요. 못 만날 땐 카톡이나 전화통화 자주 하자고요. 자주 보고 싶은데 그 말도 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애써주다가 요즘에 바빠서 덜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님의 마음이 크게 더 요동쳤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적게 보는 주가 길어지면 마음이 많이 식어요. 제 감정이 이상한 걸까요? 이러다가도 남자친구가 또 연락 와서
데이트 어디에서 할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풀려요. 참 신기하죠. 이게 뭔가 꿍에 있는 건지 뭐 삐져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남자친구가 또 연락 오면 또 풀리니까 생각보다 내 감정의 주기가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복잡해요. 처음 이런 기분이 들어서요. 친한 친구는 저한테 너 마음이 조금씩 식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사연 쓰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랑 싸운 적도 없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연애 애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사연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연애 애정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식어가는 게 맞을까요? 두 분이 그냥 이 사연만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식어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편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애 딱 한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뭔가 연애 초 때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때문에 자주 못 봐도 그냥 매일 궁금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그렇죠.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의 스케줄을 알고 어떤 패턴인지 알면 왠지 모르게 나 만날 시간인데 딴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지선님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남자친구가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못 본 적이 많다고 했는데 그 다른 일이 뭔지 계속 궁금해서 더 이제 마음이 신경 쓰이고 이거 날 안 사랑하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애정도가 좀 변했다고 느끼는 게 아까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애써주다가 요즘에 네. 덜 그런 거. 남자들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하거든요. 많이 그러죠. 처음부터. 극약 처방 같은 경우거든요. 여자친구가 맞아요. 뭔가 서운하다 그러거나 솔직하게 뭔가를 딱 말하면 깜짝 놀래요. 뜨끔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좀 바뀌어야지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연락 잘해주고 좀 부드러운 말로 해주지만 남자들이 다시 이제 본성으로 돌아가잖아요. 바쁠 땐 바쁜 대로 너가 좀 이해해주겠지. 그런 거를 승현님이 알고 나니까 이 남자,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의 마음이 더 궁금해진 거야. 근데 남자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나처럼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솔직하게 한 번은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뭔가 리액션이 승현님이 마음에 드는 리액션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연애 중에도 애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잘 만나고 있어도 내 마음 또 어떤지 궁금하고 뭐 두 분은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에 궁금한 적 언제예요? 사실 저는 항상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애정은 항상 예쁘단 말 듣고 싶고 남자친구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불안하다. 뭔가 흔들린다. 나든 남자친구든 뭔가 흔들린다 싶을 때 애정도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연락이 적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트 시간이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줄어서 갑자기 피곤하다면서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쵸. 아니면 뭔가 짜증을 갑자기 잘 낸다거나 좀 더 예민해져 있거나. 예민해진다거나 할 때요. 재준님은 어때요? 저도 저를 만나는 시간보다 친구들을 좀 더 이제 자주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이제 그 기간이 왔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도 나한테 소홀하게 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이제 계속 만나자고 얘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만나자고 얘기해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친구를 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거 좀 궁금해요. 방송에서 몇 번 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여자분들이 가끔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쵸. 이 질문의 의도,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해줘요. 진짜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들 때 오.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정답은 사랑해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되나? 여기 뭐 갑자기 다른 이유 막 붙이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보다. 거기서 대답을 못하면 그거는 이제 파고. 어때 그럼? 뭐 혜린님은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전 그냥 애교 부리는 용어로 그 말을 해본 것 같기는 해요. 뭐 진지할 때는 진짜 오히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래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그런 그냥 식으로. 애교 있게는 이게 말하는 것 같아요. 조금의 뉘앙스에 따라서 애교일 수도 있고 제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래도 확인 용도. 맞아요. 근데 남자 친구가 이거를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는군요. 그냥 막 이렇게 장난인 줄 알고 너 사랑할 때도 있고 안 사랑할 때도 있고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싸우자는 갑판싸.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랑이 변한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네. 내가 좀 더 느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말도 해보고 우리가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연애할 때도 아니면 친구의 연애를 봐도 친구가 항상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데도 이 증상이 생기면 저 친구가 다음에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느꼈던 적 있을까요? 좀 연애 초반이랑 달라졌을 때 다들 좀 사랑이 변했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 연애 초반이랑 달라지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연애 초가 6개월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뭐 3개월 만에 100일도 안 됐는데 너무 벌써 변한 것 같아요. 어릴 수도 있고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한 3, 4개월? 3, 4개월 정도긴 하거든요. 뒤면 사실 그 3, 4개월 뒤의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맞아. 그때부터 네, 어떻게 사실상, 보면 네. 편해지고 알아가는 단계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을 알아가는 딱 기간은 한 3, 4개월이면 저는 왜냐면 이 앞에 또 썸 타는 기간이 네, 있으니까 네. 그 정도가 맞겠군요. 혜린님은 어때요? 저는 한 6개월은 돼야 초반이 지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6개월 후면은 진짜 그때서야 서로 이제 진짜 편해졌다? 그런 좀 뭔가 울타리가 좀 무너졌다 깨졌다? 그래서 더 뭔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그럼 남자들이 연애 초가 지나고 가장 빠르게 변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항상 옷을 잘 입고 오다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맞나 보네요 진짜. 지금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트할 때는 뭔가 이렇게 뭐 셔츠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다가 완전하게 뭐 추리닝으로 변한 거예요? 아니면 캐주얼로 넘어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전혀 모르는 패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념일 같을 때 이제 1년이라는 기념일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때 이제 그냥 정말 대충 입고 오더라고요. 근데 뭐 추리닝까지는 아니었지만 평소 스타일에 비하면 초반 때 스타일에 비하면 확실히 좀 후리후리해졌다.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재수님 어때? 저는 좀 약속 시간이라든지 그게 조금씩 늦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약간 사소한 것들이 이제 점점 소홀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애 초 때 원래 좀 관심을 가져줬던 것들이 네, 사소한 것들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예전에는 물어봤지만 이제는 친구랑 그냥 만나다 그러면 네. 알아서 잘 들어가겠지 생각하고 아침에 그냥 아침 인사하면서 연락하는 네. 거죠. 일어났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 친구랑 놀았으니까 술 먹었으니까 나 연락 안 할게.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럼 여자분들은 뭐가 바뀌는? 이렇게 남자분들의 바뀌는 걸 얘기했다면 그래도 연애 초가 좀 지났었을 때 이거는 기간마다 다 다른데 여자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런 거는 남자친구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화장. 화장. 화장 처음엔 되게 열심히 했다가 점점 하나씩 빼죠. 네, 하나씩 빠져. 마스카라가 빠진다거나 근데 렌즈가 신기한 게 이런 것 빠진다. 같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의 패션이 바뀌어가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화장을 잘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스카라 안 하거나 뭐 눈썹을 안 했거나 아니면 립글로즈 색깔이나 뭐 립스틱 색깔이 바뀌어도 아니면 뭐 볼터치가 달라져도 모를 것 같은데. 맞아요.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게 남자가 좀 둔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럴 것 같긴 해요.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캐치해주길 바라는데 남자가 너무 모르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데이트하러 왔는데
달라진 거 없다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 대답 못 하거든요. 그 머리가 질문을 바뀌었나? 뭐 귀걸이가 바뀌었나? 맞아요. 그 질문을 가장 두려워한다면서요. 가장 놀랄 거예요. 네. 그럼 이 사연 하나에서 지금 3번은 그래도 봐야 되는데 좀 줄어들었잖아요. 자주 만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가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남자친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사연자님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사연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에서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니까 많이 봤을 때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봐요니까 그러면 보통 한 5번 정도 보시는 건가 싶은데 그전 연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5번을 봤었을 때 이게 음, 얘기할 저는, 것도 네. 많고 자꾸 이어진다고 네.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어떤 수업을 듣는데 5일 수업 듣는 거랑 3일 수업 듣는 거랑 다른 걸 수도 있죠. 이게 뭐 연애 수업이라 본다면 맞아요. 뭐 이렇게 연관지으면 좀 비유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중요한 게 자주 만났었을 때 뭔가 사연자님은 긍정적 효과가 나요. 근데 남자친구분은 내가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거 너무 30대처럼 얘기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가끔 매일 보는 거를 가끔은 조금은 어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결혼을 하면 예전에 연인 때는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가는 걸 내가 기가는 걸 봤는데 결혼하면 매일 사니까 깜짝 놀라는 것처럼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 우리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사실 연애도 감정을 써야 되고 체력을 써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감정 소모. 안에서는 좀 소모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사연을 주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남자친구랑 가장 큰 차이군요. 네. 만나는 횟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얻는 시너지. 맞아요. 두 분은 남자친구가 5번 보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럼 그냥 나만의 거절 방법 아니면 나만의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야잖아요. 5번은 좀 많은 느낌이니까 근데 또 떨어져 있을 때 또 생기는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시켜주면 우리가 3번 정도 봐도 네. 데이트 싸움은 또 유지가 된다. 네, 뭐 이런 3번 거군. 정도 그리고 만났을 때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좀 더 제가 더 애교를 많이 부린다던가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조금 걸 달라진 모습들이나 내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뭔가 텐션 자체를 유지하는 좀 더, 거군요. 네. 저도 덧붙이자면 비슷한 의견인데 어느 정도 연인 사이에 긴장감이라는 거는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거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처럼 진짜 매일 만나거나 너무 자주 만나면 그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매일 예쁜 옷, 매일 좋은 옷 아니면 잘 보이고 싶은 옷을 입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조금씩 덜 만나면서 그 하루를 위해서 집중하려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뭘 먹었었을 때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고 네. 아니면 뭐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둘끼리 사진을 찍어도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승현님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걸 좀 더 선호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상대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나도 바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는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한테 바뀌어줬으면 하는 거는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바뀔 수도 있지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이 더 빨리 되돌아오죠. 맞아. 내가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승현님의 감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려준다면 마음을 잡고 어떤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이 감정은 뭘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현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주일에 3번 뭔가 그런 횟수에 조금 더 연연을 안 하시면은 승현님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남자친구랑 보내는 시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그쵸. 그 시간에 이제 나한테는 뭘 할 수 있을까도 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안 되라는 얘기 듣는 것보다 내가 할 수 맞아.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아 오늘 남자친구 안 될 것 같은 거 알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물어보잖아. 어쨌든 맞아요. 분명히 바쁜데 내가 말하면 그래도 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원래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지수님은 뭐 더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남자친구분의 그런 연애의 가치관 같은 걸 인정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치로 이렇게 하는 데이트를 선호하는 남자친구분을 조금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사연자분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오히려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공허함이 올 테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남자친구를 충분히 이해해줬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가 나를 이제 이해해주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느낄 거 거기서도 아니에요. 매력을 느낄 수도 네,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분명히 여자친구도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바뀌죠. 그쵸. 서로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면 네.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가 바뀌는 걸 알아갔었을 때. 지금 이 고민은 아무렇지 않은 거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3번 만나다가도 어떤 날은 진짜 4번 만나자고 아니면 연락 안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여자친구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느꼈었을 때 너 오늘 뭐 집에 혼자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왔어. 이렇게 깜짝 이벤트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마칠게요. 혜린님이랑 지수님이랑 잘 조언해 주신 것 같네요. 사연 보내주신 승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